자본주의의 비밀. 뉴욕 증권거래소에는 늠름한 황소동상이 서 있습니다. 왜 그곳에 황소동상이 서 있을까요? 자본주의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누가 자본주의를 만들었을까요? 자본주의, 즉 캐피탈리즘은 머리, 가축이라는 의미의 라틴어 캐퍼트에서 온 말로 황소의 번식력은 곧 재산 증식을 의미합니다. 황소가 자본주의의 본질을 상징하는 겁니다. 부익부 빈익빈을 만들어내는 자본주의의 탐욕스러운 재산 증식을 저돌적으로 돌진하려는 황소가 잘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이번에는 자본주의가 만들어진 비밀, 누가 자본주의를 만들고 누가 이 세상을 진정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다음 그림은 송나라의 경제활동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세계의 경제를 지배할 만큼 엄청난 경제발전을 이룩한 중국의 송나라. 지폐를 만들어내기까지 한 송나라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왜 그런 송나라에서 자본주의가 생겨나지 않았을까 하고 역사학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은 매우 궁금해합니다. 시카고 대학의 역사학자 월리엄 맥닐 교수는 원나라의 송나라가 멸망당하지 않았다면 중국의 송나라가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자본주의가 등장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경제학자 베르너 좀바르트는 만일 유대인들이 유럽 북반구의 국가에 분산 이주하지 않았더라면 근대의 자본주의 경제는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유대인과 자본주의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존바르트는 Die Juden und das Wirtschaftsleben, 즉 유대인과 경제활동이라는 책 등에서 자세한 통계 수치까지 제시하면서 유대인들이 자본주의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매우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본주의를 만들어 왔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본주의를 만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고대로부터 외세의 침입으로 나라를 잃고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처량한 신세였습니다. 종교적 박해와 차별을 당하고 학살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늘 불안정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고단한 삶이 그들에게 돈에 대한 지혜를 일깨워줍니다. 1078년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가 유대인들을 모두 공중에서 추방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더 이상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없었고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이나 힘든 장사를 하는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1492년 8월 2일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도 유대인들을 추방합니다. 돈의 천재들인 유대인들을 추방한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미 대륙에서 황금과 은이 대량으로 채굴되어 들어왔음에도 점점 몰락해 가고 맙니다. 결국 스페인 무적함대가 영국 해군에게 대패를 당하고 세계의 바다의 지배권을 영국에 넘겨주고 맙니다. 그렇게 추방당한 유대인들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가서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틀을 만듭니다. 즉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주식회사를 만들고 적들로부터 재산을 쉽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무기명 채권이라는 제도도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제도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로스차일드라는 유대인 가문이 가장 유명합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독일 헤센 공국에서 자금 관리를 하던 궁정 유대인 마이어 암셀 로트실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나폴레옹의 침공에 헤센 공국 자금을 몰래 빼돌려 보호해 주었고 대륙 봉쇄령에서도 몰래 밀수를 해서 큰 돈을 벌었으며 1815년 6월 18일 워털루 전투의 결과를 속여서 영국 채권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입니다.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큰 돈을 번 로스차일드는 세계적인 역사와 전쟁에 점점 더 깊이 관여합니다.
1854년 3월 8일 미국 페리 제독이 4척의 흑선을 이끌고 일본에 나타납니다. 이때부터 일본은 근대화, 즉 메이지 유신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메이지 유신을 사실은 로스차일드 가문이 주도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863년 영국 런던에 유학한 5명의 일본 젊은이들은 모두 로스차일드가 유학 비용을 지원해서 가능했습니다. 이들은 유학 후 일본에 돌아와서 메이지 유신 정부의 지도자들이 됩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일본을 이렇게 급하게 근대화시킨 것은 일본을 다양하게 이용해 먹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러일 전쟁입니다. 우리는 러일 전쟁이 조선을 서로 차지하려고 러시아와 일본이 싸운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세계사적으로 보면 조선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팽창 정책에 고민이 많았던 영국이 일본을 부추겨서 러시아를 대신 때려준 성격이 매우 강한 전쟁이 바로 러일 전쟁입니다. 당시 일본은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벌일 만큼 국력이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것은 영국과 미국에서 엄청난 전쟁 비용을 대주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기적적으로 겨우 전쟁에 이기고서도 아무런 이득이 없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아무런 배상금도 못 받았고 영국과 미국의 엄청난 이자를 물어주느라 일본 국민들은 더욱 가난해졌습니다. 일본은 그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조선을 엄청나게 수탈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로스차일드 가문은 전 세계적인 역사와 전쟁을 뒤에서 몰래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로도 로스차일드는 세계사적인 중요한 일에는 모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1차 대전이 사라예보에서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이 암살당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로스차일드 가문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에서 다이아몬드와 금 등을 차지하기 위해서 펼친 3C 정책과 독일의 신흥재벌의 3B 정책의 충돌로 일어난 전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차 대전도 히틀러를 지원해서 로스차일드가 일으킨 전쟁입니다. 원자탄 개발도 로스차일드가 대대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후 세워진 국제연합도 로스차일드 소유의 땅에 세워집니다. 이 세상은 한마디로 유대인 로스차일드 가문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나 같습니다. 지금의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패권 다툼, 3차 대전, 앞으로 로스차일드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을까요? 매우 궁금해집니다.